자,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나영환입니다. 여러분, 이 기아 조각 잘 아시죠?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조각된 기아로 잘 알려진 이것은 보물 제2010호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이 사진만 보고도 이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근한 신라인의 얼굴로도 알려진 이 수막새를 한국에서 볼 수 없을 뻔했다고 하죠. 일제시기 경주 사정리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이 수막새 조각은 이 1934년 경주에서 야마구치 병원을 운영하던 일본인 다나카 도시노부가 골동상점에서 구입해 소장했던 것으로 고고학술 자료를 통해 존재가 알려졌고요. 1972년 10월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소장자가 우리나라 박물관에 바로 기증함으로써 바로 우리 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미소를 만날 수 없었겠죠. 자, 이건 아주 다행인 경우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수의 문화재가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2021년 기준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는 그 수가 무려 22개국 20만 4,693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의 문화재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일본은 그러했겠지만 많은 수의 문화재들이 약탈 또는 도굴 등의 불법적인 방법 혹은 개인 간 밀거래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1,030건이나 되는 유물을 언론 혼자서 유출해 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의 동양관 한국실에는 특이한 생김새의 견갑형 동기부터 금감총 출토 귀걸이, 분청사기와 백자, 갑옷 등 다양한 장르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열장 유물의 반 이상을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한 사람이 1981년에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뭐야? 대체 오구라는 어떻게 이처럼 많은 한국 문화재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부동산과 전기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친구가 또 희한하게도 이 돈으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문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재,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재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컬렉션을 가만히 살펴보면 왠지 뭐 정당한 방법으로 산 것 같은 느낌은 no 들지 않아요. 절반 이상의 고고 유물이고요. 도굴꾼들에 의해 거래했던 대량의 발굴 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경주의 무덤들, 경주는 이제 여러분 천년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살아요? 당연히 왕족이나 귀족이 살겠죠. 그들의 높은 신분을 반영하듯이 다량의 귀중품이 함께 묻힌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무덤 속의 유물, 법적으로 국가 관리 보관으로 되어 있던 이 유물을 개인이 불법으로 꺼내서 유통시켰던 것을 오구라가 일부 사모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구라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해 간 것들을 일컬어 얼마나 많았으면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늘은 이 오구라 컬렉션을 포함해 국의 문화재는 무엇이 있을까?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오구라 컬렉션 중 가장 독특하다고 알려진 견갑형 동기입니다. 어깨를 보호하는 갑옷의 한 부분처럼 생겼다 해서 견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물은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한반도 초기 철기의 대표적인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청동기가 중국 심양시의 정가자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가자 무덤은 고조선의 최고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를 볼 때 이 경가평 동기는 두 지역 간의 교류에서 만들어진 청동 제품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기원전 고조선과 한반도의 교류와 계승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유물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고조선을 우리 최초의 국가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조선이 망했지만 그 고조선의 유물, 고조선의 많은 유민들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우리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전부터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꺽창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청동 꺽창의 형태를 띠는데 이 시대의 전사들이 소지하던 대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자루에 끼워서 척을 내려 찍는 무시무시한 무기였겠죠. 근데 이러한 꺽창은 오로지 변한, 진안, 그리고 일부 만 지역에서만 출토되기 때문에 사만 시대의 상징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산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정식 발굴 조사에서 이런 유물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선산이 이른 시기부터 진안 소국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 자료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관의 앞과 옆을 꽃봉오리와 꽃잎으로 장식한 가야 금관입니다. 금관하면 저도 한번 이렇게 좀 써보고 싶기도 하는데요. 너무 화려해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관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5세기 대가야의 금관으로 대가야의 화려한 독자적인 문화와 경상북도의 가야 문명을 보여주는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이 금관을 잘 살펴보면요, 가운데는요 작은 풀 모양 장식이 있었고요, 좌우에는 또 두 가닥의 풀린 모양 세움 장식이 붙어 있는데, 이게 말이죠 굉장히 미세하고 정교한 금속 장식입니다. 이 당시 가야인들의 뛰어난 바로 철제 공예 기술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소중한 금관 역시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의 문화청 홈페이지에서 이 유물을 일본 지역인 임나의 출토 유물로 분류하고 바로 임나일본 무술, 바로 임나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이 한때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 역사 왜곡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가 안 납니까? 뭐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만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화재는 경주 남산에서 출토된 금동 사리기입니다. 사리가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사리가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요. 고승이나 덕망 있는 사람이 화장을 하면 유해에서 발견되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뜻한다고 하시죠. 사리기는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 구슬 모양의 사리를 담는 바로 그릇을 말합니다. 8세기, 9세기 경주에서는 왕실과 귀족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불톱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금속을 화려하게 정교하게 가공한 사리기가 또한 많이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1996년 경주 가문사지 석탑의 사리기입니다. 가문사,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은혜를 감사해요? 바로 삼국을 통일한 은혜를 감사한 탑을 쌓고요, 거기에 바로 석탑의 사리기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최근에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기 등이 유명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보고 있는 이 경주의 사리기 또한
전면부에 99기의 탑과 연꽃 문양을 새겨 넣는 등 높은 수준의 공예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유물 또한 오구라가 수집해간 문화재입니다. 금제 수화부 이식이라는 바로 고령에서 도굴된 대가야의 황금제 귀걸이인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디테일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 보이실 겁니다. 보석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석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디테일함에서 바로 가격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현대의 이 시기에 내놔도 정말로 아마 고가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세련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물급 문화재 중 하나임에도 역시 국내에서 볼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한층 더 밀려온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구라 컬렉션의 마지막 작품은 수월 관음도입니다. 관음이 뭔지 아시죠? 볼, 관, 들을 음입니다. 바로 보살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보고 듣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바로 관음보살이라는 어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습을 보시면 연못 위에 솟은 귀한 궤석에 앉은 관음보살의 좌측에는 한 쌍의 대나무가 있고요. 우측에는 물병에 꽂힌 버드나무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오른쪽 다리는 접고요. 왼쪽 다리는 내려서 연못을 밟을 자세이고 아래는 바로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을 우러러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 말이에요. 경북 안동 계목사에 있던 그림인데요. 자, 지금도 잘 들으세요. 1920년대 전후에 작성된 사찰 재산대장이나 1932년 작성된 조선 총독부 관보 재산대장에 이 관음보가 적혀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이미 초반에 다른 사찰로 옮겨졌다가 이미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점이 오구라 컬렉션으로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인 바로 경북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재만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에도 오구라의 수집품들 중 백제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든지 통일신라의 금동 비로자나 불 입상이라든지 용봉 문두 정투구와 갑옷 등의 유물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입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재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남의 나라 문화재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아? 라고 우리는 한수 협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결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상 당시 그들이 반환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끔찍했죠. 개인이 소장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반환될 수는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궁색한 변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것이 분명한데도 해로 가 있는 유산들이 참 많죠? 마음이 짠하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해외를 떠도는 이 수많은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바로 발벗고 나섰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생겼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었었기 때문이지 바로 올해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입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해외 우리 문화재 환수와 더불어 다양한 책자의 발간, 해외 소지의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범국민 환수 희망 캠페인 등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화재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족의 바로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한 훗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훗날 세대에게 우리가 분명히 물려줘야 할 우리 세대의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후에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같은 단체들이 항상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도 결코 그들의 노력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길만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우리의 자긍심,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또 하나의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